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이영아입니다. 지난 5일 북한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을 전면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통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9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으며 북한도 그동안의 남북 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신뢰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며 하루속히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행복 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할 때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이론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남북한 공동 발전의 길이 열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서는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제3차 핵실험에 대북 제재를 가하고 한미 간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위협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쟁 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게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 판문점 북미 군부전화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북측에도 이미 통보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적인 훈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북한이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6일째 장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정책의 수단이나 방법론에 얽매이지 않고 한반도에서 신뢰를 쌓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 개발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핵을 이고서는 남북 간의 전면적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대북 기조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는 불신이 깊어졌지만 역설적으로 새롭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가고 불신의 악순환을 신뢰의 선순환으로 바꿔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6일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6일째 장관 후보자는 향후 대통령의 공식 임명 절차를 거쳐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월 7일 오전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네 번째 제재 결의안으로 이전 결의안들에 비해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결의안은 핵 또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북한의 해외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해외은행의 북한 내 지점 개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 항공기 검색의 의무화,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 감시,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 및 불법 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대상으로 개인 3명과 법인 2곳이 추가됨에 따라 제재 대상은 개인 12명, 법인 1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전체 회의에 앞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핵 선제 타격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통일교육원은 지난 2012년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을 개설해 총 6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올해에도 기업, 언론, 공공기관 등의 CEO와 사회, 문화 분야 단체장 및 저명인사, 고위 공무원 등 사회 재반 분야 최고정책 결정자를 대상으로 수강자를 모집해 5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최고위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통일교육원은 지난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2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모집해 150명의 어린이 기자단을 선발했습니다. 이들 어린이 기자단은 3월 초부터 기자단 활동에 들어가게 되며 4월 초에 위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판문점 VVIP 정책 설명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윤희 현장에서 정책 설명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8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주관으로 제2차 판문점 VVIP 정책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판문점 VVIP 정책설명회는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 및 통일 준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통일 준비 등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통일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이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직접 판문점이나 돌아다니는 전망대를 보시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 플러스 남북 화해 협력의 현장 출입사무소에서 직접 이렇게 듣는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이런 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한 1차에 이어 이번 2차 정책설명회에는 통일 관련 문화 예술계 인사 25명이 초청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북한 정세, 그리고 통일 준비 등에 대한 설명회에 참여했으며 판문점 도라전망대,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돌아보는 등 남북관계 현장 체험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문화인으로서 우리 남북 통일 문제에 많은 기여를 해볼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외 문화인들이나 국내 문화인들이랑 같이 합쳐서 조그마한 힘이지만은 우리 조국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더 일해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너무너무 다른 사상과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활화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쭉 나가서 평양 그쪽으로 올라가서 저 한경도 우리나라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철로가 생기고 사람들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통일은 꼭 돼야 된다, 평화 통일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빨리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판문점 VVIP 정책설명회는 앞으로도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매월 1, 2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희 현장 김하늘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통일을 꿈꾸며 구슬땀 흘리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 톡톡 통일유람기입니다. 구수한 사투리로 들어보는 통일세상. 오늘은 사진으로 통일세상을 꿈꾸는 강원도 고성군의 남동환 사진작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예, 저는 강원도 고성 사는 남동환이래요. 강원도 고성군청에 근무하면서부터 업무상 DMZ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사에 비교적 쉽게 접근하다 보니 철책을 주제로 사진을 찍어보자는 생각에서 발생된 동기라고 봅니다. 특히 분단된 한반도, 또 분단된 강원도, 그리고 분단된 고성 군민으로서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철책의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촬영해 두었던 비무장지대 남방학의 성과, 동해안의 철책 사진, 그리고 철책 너머 해금강의 기록을 세상 밖으로 꺼내보고자 전시회를 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는 바로 한반도가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고성에서 나고 자라면서 보이는 게 해안 철책이라 하겠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느끼며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분단의 후로서 독일인 아버지와 파독 가나사의 사이에서 태어난 2세 청년과 약혼자인 독일 여자와 2009년 세계 한민족 축전에 참가해 비무장지대 금강산 육로관광 관문인 금강통문에서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철망에 갇힌 바다. 철망 사이에 다이아몬드 철망 사이에 배가 한 척씩 두 척이 있는데 빨리 하루빨리 통일이 되면 이제 이 철책을 싹 걷어다가 녹이면은 아마 제 생각인데 63빌딩 여체해질 수 있는 철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성이 이제 통일의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고성은 동해북부선 철도를 연결하면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즉 TSR과 연결돼서 모든 물동량을 유럽으로 철도로 수송할 경우 배로 가는 것보다 반 이상을 줄어들기 때문에 이 수출 물동량의 전진기지로서 고성이 아주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저 바라면 얼른 통일이 돼서 남북이 왕래를 하고 그냥 자유롭게 독일처럼 장벽이 허물어지듯이 철책이 허물어져서 철책 없는 바다 사진도 찍어보고 철책 없는 금강산 길목도 찍어보고 아주 그게 이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 강원도 고성에서 남동안이 셀프 인터뷰였어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아마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일 것입니다. 행복한 통일 시대가 국정 목표가 아닌 현실이 되기를 소원하며 통일교육원 영상 통일 독일을 가다 DMZ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t a Coke? Maybe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It's 저는 옛날 동독의 트링엔주와 서독의 바이에른주가 만나는 국경지대였던 DMZ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DMZ 가는 길처럼 푸른 숲이 울창하게 펼쳐지고 길 따라 늘어선 아기자기한 농촌 마을을 보면서 제 마음도 평화로워졌습니다. DMZ 가는 길에서 만난 옛 동독 지역의 시골 마을들. 한때 이곳은 군사적인 대립과 긴장이 팽팽한 곳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는 자연이 숨쉬는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시골길의 끝에서 만난 이 작은 마을은 이름이 무척 어려운 웨들라 로이트 마을입니다. 우와, 마을이 되게 예쁜 것 같아. 진짜 예쁘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와. 저거. 근데 허수아비. 허수아비 있어. 굴뚝에. 굴뚝 위에 허수아비 있어. 어. 근데 여기 마을 되게 예쁜데 한 50명 정도밖에 안 산대. 아, 그래? 들었어. 되게 조그맣네. 우와. 어찌 나기. 일주일간 함께 여행하면서 절친 통일 삼총사가 된 우리는 외갓집에 온 것처럼 마을 이곳 저곳을 마구 뛰어다녔는데요. 근데 여기가 집 아니야? 닭집? 아니. 이 마을에는 이렇게 예쁘고 평화로운 마을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별명이 있답니다. 리틀 베를린. 왜 리틀 베를린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50명이) 전부인 작은 마을. 우리 시골이 그렇듯 이 동네도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키우는 돼지가 몇 마리인지 훤히 다 아는 가족 같은 이웃 사촌들이었대요. (1949년) 어느 날 겨우 50명이 사는 이 마을 한가운데에 장벽과 철조망이 생겼습니다. 어제까지 마을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갔던 맥주집은 동독당이 됐고, 지난주 일요일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교회는 서독당이 돼 자유롭게 오가질 못하니 제가 생각해도 참 황당했을 것 같아요. 웨들라 로이트를 가르고 선 장벽도 베를린 장벽 못지않게 위압적이었습니다. 높이도 높이고 길이도. 이 장벽을 따라 만들어졌던 출입 통제 구역의 폭도 처음에는 10m, 그 다음엔 500m, 또 그 다음엔 5km로 점점 넓어졌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듯 다닐 수 없는 길이 넓어질수록 알 수 없는 거리감도 점점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Wie ich herkam, war die Grenze schon, aber meine Schwiegereltern haben mir viele Geschichten erzählt, wie es hier war. Als früher war das ein ganzes Dorf, da sind die Kinder miteinander in die Schule gegangen, die Leute sind alle miteinander ins Wirtshaus, es gab hier einen Gesangverein. Da sind sie verhaftet worden, waren sie eine Nacht eingesperrt. Und dann wurde das mit der Grenze immer schlimmer. Die Grenzbefestigungen wurden dann extremer und dann konnten die Leute gar nicht mehr zusammengehen. Früher waren halt die ganzen Leute.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는 시설도 생겼습니다. 작고 평화롭던 마을엔 긴장감과 공포가 무겁게 내려앉았죠. 매일 이렇게 장난치면서 놀던 우리가, 함께 웃고 떠들고 사랑하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를 감시하게 되고 믿을 수 없게 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만날 수도 없고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조차 없다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국경선이 거치고 난 이곳 DMZ. 14,000헥타르에 달하는 독일의 DMZ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독일의 DMZ는 그린의 반트라고 불립니다. 희귀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그린벨트의 독일어인 셈이죠. 와, 감탄만 나와. 나무 두께 봐. 나무 세 개가. 나무 야, 두께가 저거 봐, 버섯. 버섯. 이거 버섯이야. 나무에 달린 버섯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맞아. 우와. 우와. 엄청 완전 커. 예뻐. 이 숲의 끝은 어딜까? 안 보여. 많이 가야 될 거야. 맞아. 진짜 안 보여. 진짜 어디인지 모르겠어. 와. 쓰러진 건가? 아니면 이렇게 자란 건가? 이렇게 잘한 이렇게 거 잘한 거 아니야? 잘하는데 네. 이게 여기 된 거지. 그렇지. 야, 여기 올라갔어. 아 여기. 장벽과 철조망을 걷어낸 자리에는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포함해 200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자라나고 있는 어. 생태숲으로 푸르게 되살아났고, 이게 빛은 더 많이 들었어. 평화와 생명을 상징하는 유럽의 녹색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낮에는 안 나오지만 밤에 사람들이 없을 때 수달. 몰래 수달이 나온대. 수달. 귀엽겠다. 우리나라도 있을 걸. 동물들 많겠지? 우리나라에도 희귀 동물도 많고. 갑자기 막 식물도 곰나타나. 많고. 희귀 식물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봤던 것들 많이 그러니까. 있다고 들었어. 와.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그게 다 이제 관광. 우리의 자원이 되는 거잖아. 근데 통일된 후에도 관리를 잘해야지 이제 또. 그치. 맞아. 근데 여기는 40년? 40년. 40년. 40년 정도 이제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와 있을 때. 근데 근데 우리는 이만큼 이쁜데 이만큼 우리는 신기한 것도 많아. 이상이니까. 우리는 60년이 이상이니까 더 막- 예쁘겠지. 동물도 진짜 막 그냥 그 자연 그대로 진짜. 그렇지. 막 타잔 나올 것 같아. 분단의 슬픔을 자연은 선물로 되돌려줬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빽빽한 푸르름, 코끝이 찡하도록 짙은 풀레음, 귀를 간지리는 새소리, 나뭇잎 소리, 가슴속이 다 후련해지는 공기까지. 지금은 닿을 수 없지만 우리 땅의 DMZ에도 이런 생명들이 뿌리내리고 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냉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평화로운 들판. 우리는 마음껏 내달리며 자유로움과 자연의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마치 통일된 우리의 DMZ 어느 한 곳에 소풍 나온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철조망도 감시탑도 없는 키 큰 소나무와 이끼풀이 가득한 숲길을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DMZ의 푸르름을 헤치며 거침없이 북으로 힘차게 페달을 밟을 그날을 꿈꿉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엔 막혀있던 모든 길이 열리겠죠? 누구야? 남과 북이 자전거로, 자동차로, 기차로 자유롭게 오가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뭐가 그렇게 심각해? 안 심각해. 그래. 그 심각해. 낮은 바람을 따라 시간을 타고 달리는 우리가 독일에서 만난 통일을 이제는 우리 땅에서 보고 싶습니다. 푸른 자전거